네, 동키TV입니다. 오늘은 한국인들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더욱 존경을 받고 계시는 백범 김구우 선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의도적으로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하고 김구우를 전면에 내세워서 강조를 하고 있죠. 대한민국의 1948년 건국도 부정하고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이 마치 건국인 것 마냥 한바탕 쇼를 하려고 북한에게 함께 참석해주길 요청했지만 북측의 거절로 반쪽짜리 100주년 행사를 하기도 했던 문재인 정권이죠. 그마저도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없고 백범 김구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사랑하는 백범 김구는 과연 어떤 사람이고 우리의 존경을 정말 한몸에 받을 자격이 있는 인물인지 한번 따져봐야 되죠. 김구의 본명은 김창수입니다. 1876년 황해도 해주에서 출생했죠. 김구우는 어린 시절부터 호전적인 성격으로 매우 주먹을 잘 썼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김구는 1894년에 일어났던 동학 농민운동에 참여했다가 당시 동학을 토벌했던 안중근의 아버지인 안태훈이 김구의 사람됨을 보고 선의를 베풀어서 목숨을 살려줬다. 이런 일화가 있죠. 김구는 1896년 황해도 해안 지역인 치아포의 한 여관에서 일본인 2명을 살해합니다. 당시 살해 후에 돈을 강취해서 강도 살인죄로 기소된 김구는 자신이 일본인을 죽인 이유를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일본인 장교를 살해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김구의 치아포 사건을 알아보려면 당시 재판 기록을 보면 좀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김구는 치아포의 여관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도중에 일본인 2명을 살해한 후 그 일본인이 타고 있던 배에 들어가서 돈을 훔쳐서 나옵니다. 재판 기록에서도 김구는 액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 안 하지만 돈을 훔쳤다는 사실만은 인정을 하고 있죠. 배 안에 돈이 있었다는 걸 죽인 후에 알았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믿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김구의 진술 자체는 그러네요. 돈을 가져간 건 명백한 사실 같아요. 과연 그 이른 새벽에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한 짓인지 저는 믿을 수가 없는데 여간에 갑자기 일본인 장교가 와서 아침 식사를 했다. 그것도 그 장교들이 수많은 장교 중에서 민비를 살해한 바로 그 장교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해도 바로 그 장교가 민비를 살해한 범인이라는 사실을 김구는 어떻게 확신을 하고서 죽였을까요?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까? 경복궁에서 민비를 살해한 일본인 장교가 황해도의 해안 지역인 치아포 잡상인들이 배를 타고 다니다가 잠깐 쉬어가는 그 시골 마을의 여관에서 아침 식사를 했을까요? 그리고 살해 후에 그들이 가진 배에 들어가서 돈을 훔쳤다?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요. 차라리 돈을 강취하기 위해서 일본인 상인들을 살해한 후에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그랬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김구는 항일 독립운동을 한 인물인데 사실상 김구가 관여했던 항일운동은 1911년 상해에서 조직된 한인애국단을 통한 이봉창과 윤봉길의 폭탄 투척 사건이 거의 유일하죠. 당시 이봉창의 재판 기록을 좀 요약해보면 김구한테 노란한 내가 어리석다. 조선인들은 미신적이고 이해력이 낮다. 상해에서 나는 자전거를 훔친 적이 있다.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일본에 폐를 끼쳐 사과하고 싶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이봉창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런 영웅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봉창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떠돌다가 돈이 조금만 생기면 유흥가, 창녀촌을 다니면서 하루하루 살던 행실이 그닥 바르지 못한 자였는데 이렇다 보니까 돌파구가 좀 필요했겠죠. 이런 이봉창의 상황이 김구의 특별한 목적과 결합이 되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이봉창은 거사를 하기 전에 김구에게 임시정부의 사람들과 좀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김구는 끝내 이를 거절하고 발각이 될 시 행적을 숨기기 위해서 이봉창을 속이죠. 이것 때문에 이봉창은 재판에서 김구의 부추김에 놀아났다 이러면서 후회를 하는 거죠. 이봉창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따로 상세하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봉창의 거사는 실패로 끝나고 이어서 한인애국단에 찾아온 두 번째 청년 윤봉길이 나타나죠. 윤봉길의 나이는 당시에 26세로 상당히 어린 나이죠. 윤봉길은 상해에서 살던 조선 청년이었는데 일본이 상해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김구를 만나서 거사를 결심합니다. 윤봉길의 재판 기록도 한번 보시면 윤봉길은 일본이 상해로 온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역시 김구는 윤봉길에게도 이름은 물론 자신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윤봉길은 김구의 이름조차도 가명으로 알고 있죠. 여담으로 윤봉길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이 일본인에게 차별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황당한 대답을 하기도 하는데 차별 취급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일본인과 그다지 접촉한 일이 없으므로 잘 모릅니다.
오히려 당신 쪽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김구는 이봉창과 윤봉길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거나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로 1932년 윤봉길의 폭탄 사건 이후부터는 곧바로 중국 국민당의 장개석으로부터 월 1,500원을 전액 지원은 받기 시작합니다. 당시 중국인의 평균 월급이 6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월 1,500원이라는 돈은 현재 가치로 1년에 한 5, 60억 상당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죠. 이렇게 김구는 1945년 해방이 된 이후에까지도 꾸준히 중국 국민당에서 돈을 지원받죠. 과연 김구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두 청년에게 폭탄을 쥐어주면서 목숨을 버리게 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다만 저 중국 국민당의 지원에 1940년에 조직됐던 한국광복군의 지원금은 없습니다. 이거는 한국광복군이 중국 국민당 정부에 편입됐기 때문인데요. 한국광복군은 독립된 부대라기보다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일부였던 탓입니다. 이러한 김구의 독립운동이 중국 의존적이었다면 이승만 대통령의 미국에서의 독립운동은 좀 달라요.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외국의 지원 없이 독립운동을 했고 해방 이후부터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기초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한반도에 최초로 민주주의 국가를 설립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은 내용이 너무 방대하니까 따로 영상을 준비해서 몇 회에 걸쳐서 해야 될 만큼 내용이 좀 많습니다. 아무튼 잘 아시다시피 김구는 해방 이후부터 민족 통일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하고 1948년 4월 북한에 방문해서 김일성과 아무런 의미도 없는 약속을 하고 돌아오죠. 글쎄 당시의 국제 정세는 중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와 미국 등의 자본주의의 대립이 심각했죠. 북한은 이미 공산주의로서의 체제를 확고히 설립한 상황인데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했다. 이게 과연 뭘 의미할까요? 결국 공산주의의 적화 통일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김구가 말하는 이념 없는 민족 통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했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1945년 일본 패망 이후부터 1948년까지 미 군정기에 들어서죠. 즉 독립은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김구는 이런 대한민국의 건국을 오히려 반대했던 인물인데 김구를 보고 독립운동 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항일운동을 했다고 하지만 그게 독립운동일까? 그리고 현 정부와 민주당은 왜 이렇게까지 김구를 감싸고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하는 걸까요?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해서 4.19로 쫓겨난 독재자이기 때문이다? 아니죠. 부정선거는 부통령 이기붕의 선거였죠. 이승만 대통령은 여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을 뿐이었죠. 그럼에도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라는 이런 엄청난 공은 독재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김구만 받들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과연 이게 정상일까요? 김구가 대한민국에 공헌한 바가 대체 뭐죠? 저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봅니다. 항일 운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인물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김구를 떠받들고 이승만을 부정하는 건 결국 반일을 주입하기 위한 반일 세뇌의 일환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수십 년간 주입되온 이 반일을 언제까지 속을 건가요? 김구라는 사람을 영웅화시켜서까지 반일을 주입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한국이 일본과 멀어지면 좋아하게 될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좀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